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딱 3일만 실천해 보신다면 달라진 것을 바로 체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등장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중독 물질은 국내 기준으로 성인 97%가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5시간을 이것에 시간을 보냅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앗아가고 있으며 불안, 강박, 우울, 수면장애 등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뇌가 멍청해집니다. 집중력과 창의력이 낮아지며 자기동기력과 목표지향성이 떨어집니다. 종합적인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중독된 뇌는 눈앞의 단기적인 결과만 쫓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중독된지도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의 중독 끝판왕은 바로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당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황해서 잠시나마 공황 상태를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핸드폰이 주머니에 없는데도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스마트폰이 무작정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스마트폰은 훌륭한 서포터이자 도구가 되어줍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한 혹은 미래의 자녀,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중독인 사실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이 설계해둔 스마트폰 중독의 시스템과 도파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먼 과거에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아갈 때를 가정하면 열매가 열린 나무나 먹을 것을 발견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뇌가 도파민을 분비시켜 행동하게 만들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는 종족의 번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맥락에서 유익한 행동에 대해 이를 보상하고 반복하게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면 도파민의 체계와 보상 경로는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페이스북 알림, 인스턴트 메시지, 유튜브 쇼츠, 틱톡 등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회적 자극을 무제한으로 공급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리고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유익하지 않지만 뇌가 속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도파민 보상 체계를 설계하고 우리는 그에 중독되어 왔습니다. 페이스북의 전 부사장이었던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스탠포드 학생 앞에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기적 도파민 중심의 피드백 루프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스마트폰과 이를 지원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우리를 진정한 중독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코카인이나 도박에 사용되는 그런 슬롯머신과 같이 신경회로를 활용하여 우리가 제품에 최대한 많이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보상학습과 중독에 관한 신경학적 특징은 카지노 업주들과 사설 도박 업체들에서 주로 활용하던 방식입니다. 슬롯 게임처럼 레버를 당기는 순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파민 뉴런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대감에 중독되어 도박에 빠져드는 것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쇼츠, 틱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신경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특히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들의 도파민 중심 보상 회로를 활용하고 앱을 더 오랜 시간 붙들고 있게끔 만듭니다. 스마트폰의 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도파민을 방출시키도록 뇌를 속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러 어플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게임, 비디오, 포르노, 스포츠, 도박, 쇼핑,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메시지, 음식 배달 등등 내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손바닥만한 기계 하나로 모두 해결합니다. 우리는 이 기계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측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면서도 과하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NS나 쇼폼 영상뿐만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하죠. 스마트폰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끔요.
스마트폰을 조금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말 3일만 실천해봐도 삶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서 유튜브 쇼츠나 SNS를 확인하는 분들에겐 희소식일 겁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무기력하고 때론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끼며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말해 스마트폰만 잘 통제하면 당신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집중력과 창의성이 올라가고 인생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으며 하는 일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그 복권을 긁는 데 많은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먹지 않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죠.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곧 제가 성공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났던 방법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 채널은 40, 50대 구독자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당연히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훈육을 시도했거나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 포르노를 준다는 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것과 비슷하거나 많은 중독 요소들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사회는 스마트폰을 일반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약물하면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지만 스마트폰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정신과 중독의학 전문의인 애나 렘키에 따르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 프로필을 스와이프하고 심지어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사용자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성 약물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과 중독성 약물의 차이가 있다면 스마트폰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중독의 흐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취미나 여가 생활을 보낼 시간에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중 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총 16시간 중 5시간을 핸드폰에 허비합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스마트폰을 보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단순히 시간으로만 치환해도 수십 년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으로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연인, 부부, 친구들 간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단 하루만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1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겁니까? 죽을 때가 되어선 후회해봐야 늦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우리의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까지도 말입니다. 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디테일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을 확인합니다. 즉, 내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시간도 나오지만 사용하는 어플별로도 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용하는 앱의 시간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저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10분으로 시간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간을 줄여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려 볼게요. 이 방법은 제조사마다 그리고 핸드폰 기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애플의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외의 기종들은 핸드폰 기종과 스크린 타임을 검색하시면 자료가 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성에서는 설정,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 앱 타이머 기능을 통해 어플별 사용시간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설정, 스크린 타임, 앱 시간 제한 추가를 통해서 각각의 어플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스마트폰 시간 제한 어플도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알람을 최대한 끄세요. 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 SNS, OTT, 여러 알림들, 제 영상에 알림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끄셔도 됩니다. 저는 문자 알림도 껐는데요. 저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만 문자를 확인합니다. 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알림 지옥에서 벗어나 홀가분할 따름입니다. 알림을 통해 우리는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면 해당 어플 뿐만 아니라 전반적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림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한 번 깨진 집중력은 다시 몰입에 이르는데 평균 20분가량이 소요되므로 알림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림 단 한 번만으로 집중력이 깨지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중독 요소들은 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일하거나 쉴 때 핸드폰을 충전기나 거치대에 두세요. 그리고 최대한 내 활동 반경 멀리에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잠들기 전 1시간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잠이 깬 직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겁니다. 도파민을 아침부터 소진시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소량의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그 증가량을 미미해서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열정도 생기지 않고 다른 것들에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과 기상 직후의 시간대에 습관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 시간대에는 핸드폰 사용을 피해야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에 좋은 것들로 새로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스마트폰을 찾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수억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귀중한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살아 숨쉴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시간 말입니다. 특히 자투리 시간이 정말 많이 확보될 텐데요.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산책을 한다거나 호흡을 가다듬는다거나 잠시 멍 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꽤 확보된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어떠한 형태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정말 좋습니다. 명상은 말할 필요도 없죠.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해보세요. 마지막,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5번째입니다. 바로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할 게 없어서 무의식에 핸드폰을 켠 것은 아닌가? 라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겁니다. 더욱 강력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접 알아차림에 관한 한 문장을 적어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being aware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직역하면 인식하기 혹은 알아차리기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생물학과의 연구기술자인 트레버 헤인즈는 이게 정말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라며 당신의 습관에 대해 의문을 계속 제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준비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5가지 해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휴대폰 중독은 의료 코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다르게 바라보며 기존과는 다르게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말고도 여러 중독들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 경험과 더불어 과학적 논거를 첨부하여 도움드릴 수 있게 컨텐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게임이나 술, 정신과 약물, 성중독 등등 여러 녀석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꼭 제작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태와 원하시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헤드버스였습니다.